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3년 3월 13일 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좋은 명언은 시련은 언젠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시련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훗날 쓸모가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감사 스마일도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분들도 살면서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시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시련을 갖다 잘 극복만 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 더 좋은 그런 인생의 그런 열매를 갖다 맺을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대곡 소사선 관련해가지고, 일산 소사선 관련해서,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제가 좀 몇 가지 좀 이야기 좀 드릴 사항이 있는데, 배차 간격이랑, 그 다음에 여기 운행하는 그 대수가 좀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저도 지난 주말에 이 대곡 소사선 관련해가지고 한번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곡 소사선이 한 량, 두 량, 세 량, 네 량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신문기사에는 10대, 어떤 신문기사는 또 12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제가 좀 헷갈리긴 한데, 5대, 상행선 5대, 6대, 하행선 5대 내지 6대 해서 이렇게 운행되지 않을까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말 이 대곡 소사선 차량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대곡 소사선만 다들 알고 있는데 일산에서 소사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산역까지 연장 운행을 한다는 말씀을 부천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또 준비를 했고요. 지난 2019년 5월에 체결된 서해선 일산 연장 업무 협약 그 내용입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지금 확실하게 개통 시간이라든지 또 열차 운행 그런 배차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곡산역과 백마역, 풍산역, 일산역까지는 환승역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관련해가지고 좀 정거장도 지금 잘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관련해서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대곡 소사선으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일산까지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일산에서 나가서 이제 파주 운전까지도 지금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 드리고요. 관련해서 제가 뒤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제가 오늘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먼저 있으니까 지금 경제공무하는 당캐님의 적당캐님의 블로그 글을 토대로 대곡 소사선 노선도 배차 간격이라든지 2023년 개통 일정은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2023년 개통 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기에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는데, 빠르면 5월달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조금 늦어진다라고 하면 7, 8월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대곡에서 소사까지로 이제 연결돼 있었던 북서 전철인데, 경의중앙선을 연결을 해서 대곡에서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일산까지 연결을 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지하철 종결자 앱을 갖다가 지금 확인해 봤더니, 일산역에서 이 대곡역까지는 지금 10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경의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곡에서 지금 부천 종합운동장을 거쳐가지고 이 소사까지는 제가 대략적으로 지금 보았는데, 대곡에서 능곡까지는 3분, 능곡에서 김포공항까지는 8분 좀 더 걸릴 것 같고요. 김포공항에서 원종까지는 3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4분에서 5분 정도. 그다음에 원종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는 3분,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소사까지는 또 한 3분 내지 2분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일산역에서 소사역까지 대략적으로 30분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분이 조금 넘을 것 같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결론을 내리면, 여기서는 적당캐님께서는 서해선 전철 예정된 운행 간격은 출퇴근 시간대 7분 30초, 그 다음에 낮 시간은 15분 간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곡역까지만 운행하는 열차와 경의선으로 직통하는 열차가 1대1 비율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에는 또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15분이고 낮 시간은 또 30분이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를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될지 아니면 또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차가 예를 들어서 한 대는 대구까지만 가고 한 대는 또 그러니까 두 대 중에서 한 대가 이제 대곡역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한 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일산역까지 간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게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상행 5대, 하행 5대로 따져보니까 6분 소요됩니다. 6분.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저는 이제 6대를 갖다 가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일산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열차까지 가정을 한다고 하면 대곡역까지만 가고 중단되는 게 대곡역까지만 한 대가 가고 일산역까지 한 대가 가는데, 여기에서 이런 배차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정말 이 적당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대1로 하게 될지,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곡역까지는 4대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3대가 가는 거고요. 일산역까지 또 3대가 간다 라고 따지게 되면 이쪽에 있는 일산역과 풍산역과 백마역과 공수산역 같은 경우에는 배차 간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이 대곡역에서 이제 김포공항역에서 원정역 같이 이렇게 가는 노선 같은 경우에는 7분 7분 30초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지만 또 감자스마일 랩피셜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23만 명이 이용할 것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대곡 소사의 경우 현행 67분에서 16분으로 지금 단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대곡에서 원시까지는 현행 143분에서 41분으로 무려 93분이나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 서북부 지역의 출퇴근 교통난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삶의 질이라든지 그리고 서부권, 그 다음에 서부권에서도 남과 북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정말 파급력이 정말 큰 일산 소사선, 대곡 소사선의 이런 배차 간격과 시간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이 된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저는 여기서는 또 12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웨이의 장기용 기자님의 기사를 좀 토대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곡 소사선 개통이 눈앞에 있는데, 서부권 남북교류 활성화가 좀 기대가 된다. 부천과 김포공항, 고양시를 잇는 서해선 연장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최근 전동차 품질 검증 승인이 이뤄져서 이달 내 시운전도 개시가 될 것 같고, 6월 30일 개통 목표로 하고 있는데, 행정처리 기간이 단축된다고 하면 빠르면 5월 달에도 개통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고양시 대곡역에서 충청남 홍성군 홍성역을 남북으로 잇는 간선철도인 서해선 실제 전동차 운행 모습입니다. 참치의 철도 채널에서, 이 유튜브 참치의 철도 채널에서 이 사진을 갖다가 일단 땄다고 합니다.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야기는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서 업계에 따르면 대곡 소사선의 개통이 임박했다. 이제 현재 시운전과 철도 안전관리 체계 승인만 남겨뒀고요. 통상적으로 각각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걸리는 절차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앞으로 2달 내지 3달 뒤면 정식으로 개통될 전망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거는 정말 꿈이 아닌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고양시에서 강남 업무지구까지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데, 대곡 소사선이 뚫리면 개통된다고 하면 4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많이 정말 여러 가지로 한강 하저 공사 때문에도 딜레이가 됐었고, 설계 변경이라든지 또 차량 납품이 마지막에 발목을 잡아가지고 개통이 1월 말에서 한 5개월 정도 지금 늦춰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신규 전동차 제작 검증이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신문 기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다원시스에서 노선 운영에 필요한 10편성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행선 5대, 하행선 5대라고 돼 있는데 12편성으로 해가지고 막 6대, 6대씩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한 편성당 4량씩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6량이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4량이면 나쁘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중전철 개념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12편성이 모두 제작해서 차량 기지로 보내놓았기 때문에 이제 후속 절차만 이행하면 바로 개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일산에서 이제 대곡까지, 그 다음에 대곡에서 소사까지 1대1로 진행을 될지, 아니면 차량이 일산에서 이제
말 그대로 소사까지 한 번에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전철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쉽게 설명드려가지고 우리 지금 3호선 보면 이제 구파발행까지가 있고 대화행까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대곡 소사선도 지금 보면 대곡에서 소사까지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일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소사까지 이렇게 구분을 갖다가 하지 않았나. 근데 이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내피셜입니다. 그래서 종점을 갖다가 대곡과 일산으로 해서 정말 뭐 두 대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곡 그다음에 한 대는 일산으로 갈지 아니면 뭐 일산과 대곡이 1대1로 갈지는 아직 결정을 갖다가 물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이 저에게 출근 시간대만이라도 그래도 6분 정도 배차 시간 간격을 갖다가 출근과 퇴근 시간대만이라도 6분 정도의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업계에서는 행정절차가 빠르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국토부에서 예상한 날짜보다 빠르게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행정처리가 예정보다 빠른 5월 말에 정말 6월 달도 아닌 5월 말에도 개통될 수 있다는 말씀을 반가운 또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어서 땅집고의 대곡 소사선 상반기 개통 예고 집값은 요지부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개통이 예고된 대곡 소사선 현대건설 사진의 그런 모습인데 정말 멋있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릴 거냐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통상 새로운 철도가 개통 예정이면 해당 노선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기 마련인데 일산 소사선, 대곡 소사선 개통이 임박했음에도 열차 운행에 따른 수혜지역 인근 부동산 시장 일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가 이런 말씀을 갖다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 대곡 소사선, 일산 소사선이 개통이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연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의 그런 정말 이제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그런 분위기와 그리고 또 최근에 부동산 가격 하락세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이 호재에 지금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 대곡 소사선, 일산 소사선은 정말 고양시뿐만 아니라 부천과 시흥, 안산, 더 나아가서 화성과 뭐 충청남도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서해선과 연결될 수 있는 정말 파급력이 강한 노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출퇴근을 갖다가 또 생각을 하고 또 일 직장이라든지 또 강남도 건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정말 이 대곡 소사선, 일산 소사선 주변을 눈여겨보시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여기 전문가들은 대곡 소사선이 서울을 관통하지 않는 데다가 긴 배차 간격 등의 이유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감사스마일 생각은 아닙니다. 여기 그러니까 저는 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철도교통망 전문가인 표치한 대표님께서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을 직접적으로 지나는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철이 처음 들어서는 지역에는 거래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봤는데 제 생각은 표치한 대표님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배차 간격이 최대 40분 정도로 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물론 확실하게 이제 배차 간격이라든지 또 배차 일정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40분까지는 아니다는 말씀 전 드립니다. 왜냐하면 6대가 운행을 하는데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를 40분을 갖다 한다는 건 앞뒤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말이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일산역에서 소사까지 아무리 길어도 35분이거든요. 그럼 35분인데 이게 배차 간격을 40분으로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말이 안 맞는다. 정말 그러면 배차 간격을 40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시간에 한 대 내지 예를 들어서 1시간 10분? 1시간 20분 만에 이제 정말 80분 만에 2대라는 건데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차량이 12대가 들어가고 상행선 6대, 하행선 6대인데 이거를 갖다가 그리고 여기가 시점에서 종점까지 일산역에서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대곡에서 소사까지가 30분이 안 걸리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길어봤자 일산에서 소사까지도 30분이 안 걸리는데 그러니까 일산에서 이게 그게 나오기 때문에 당캐님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산역에서 소사까지가 30분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데 배차 간격을 40분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제 나름대로 주말에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근데 일산에서 대곡역까지가 10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경의중앙선으로 따졌을 때 10분이었는데 만약에 대곡 소사선, 일산 소사선의 이런 전동차는 더 좋은 전동차이기 때문에 더 빠르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곡에서 소사까지가 제가 20분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능곡에서 김포공항까지가
8분인으로 잡았는데 이게 조금 더 널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김포공항에서 원정까지가 좀 길기 때문에 아무리 좀 길어도 25분 이내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시점에서 정점까지는 40분이 안 걸리거든요. 뭐 일산역에서 소사까지 40분도 걸리지 않는데 발차 간격을 한 대를 한다?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표찬 대표님이 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표찬 대표님의 또 의견이 일리가 있을 수가 있지만, 저는 그래도 배차 간격이 최대 40분까지는 아니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단케이님을 따졌을 때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대1 개념으로 보게 되면 낮 시간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이 뭐 15분이라고 하면 30분은 이해가 됩니다. 30분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40분까지는 좀 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도 7분 50초가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6분으로만 된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5분이면 더 좋겠지만 5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6분으로만 된다라고 하면 제가 5대로 따졌을 때 대곡에서는 충분히 6분이 가능할 것 같고, 일산에서는 6분이 넘어갈 것 같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결정되진 않았고, 이렇게 지금 예정이다라고 지금 배차 간격과 시간을 갖다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이게 확실하게 이제 결정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이 이 대곡 소사선 관련해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갖다 드리고 싶었고, 또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제가 이 대곡 소사선, 일산 소사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올해 전반기에 정말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뭐 행정 처리만 단축한다고 하면 5월 개통도 가능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마음을 그냥 6월 30일 개통 목표로 더 이상 안전이라든지 또 더 이상 이런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를 저는 기원을 드리고요. 정말 남북으로 있는 간선철도인 서해선의 또 일부 구간인 소사 원시선은 이미 개통을 하고 있고, 소사에서 원시까지는 이미 개통을 했었고 하고 있고, 소사에서 이제 대곡에서 일산까지 연결되는 게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고, 특히 부천이라든지 안산, 시흥, 또 멀게 또 인천, 또 더 나가서 이제 가장 또 수혜를 많이 받을 이 고양 특례시까지 많은 또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이 노선 운영에 필요한 10편성이라고 저는 처음에 들어서 10편성은 너무 작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12편성을 모두 제작을 해가지고 차량 기지로 보내놨답니다. 그래서 차량 기지가 지금 시흥에 지금 차량 기지에 차량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후속 절차만 잘 이행돼서 안전하게 6월 30일 전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조금 노력을 해주시란 말씀 드리고요. 행정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국토부에서는 예상한 날짜보다 빠르게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저는 전반기에만 개통을 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앞서서 이제 이 땅집고 기사는 조금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집값은 요지부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이 대곡 소사선의 상반기에 개통을 하게 되면 정말 그 파급력은 상당히 클 것이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배차 간격과 이 배차 시간만큼은 조금이라도 당겨지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최소한 출퇴근 시간은 6분, 그 다음에 낮 시간 같은 경우에는 10분에서 15분 사이로만 해 주신다라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말 이 배차 간격, 그리고 정말 2023년 1월 28일 개통 예정이었던 게 정말 이 대곡 소사의 경우에 이제 51분 단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시 현행 143분에서 41분으로, 그러니까 이 93분이나 단축이 된다라는 이 말뜻을 이해를 못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고양시에서 뭐 안산이라든지 하다못해 시흥이라든지 부천을 가게 될 경우에 지하철로 가게 되면 정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이런 교통의 또 불평등과 더 나아가서 또 반대로 부천이라든지 또 인천이라든지 또 안산이라든지 시흥에 사시는 분들도 고양시 한번 오려고 하면 정말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정말 감사스마일도 더 이상 문제가 없이 안전하게 개통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렸던 이 배차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조금이라도 단축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이번 한 주도 행복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